이제 웬만한 카페에 가면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보다 공부나 간단한 작업을 하러 온 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일명 카공족은 적당한 소음 때문에 공부할 때보다 자유롭고 집중도 더 잘 된다며 카페를 찾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카공족들이 호손효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호손효과 도대체 무엇일까요? 호손효과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할 때 본래 의도와 천성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단지 다르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의 능률이나 생산성까지 올라가는 현상도 포괄하죠. 호손효과는 1924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호손 공장에서 있었던 한 실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인간을 로봇과 같은 하나의 생산 도구로만 생각해 인간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는데요. 따라 많은 관리자들은 적정 노동 표준시간 설정이나 작업 환경 개선 등이 자원의 절약과 작업의 능률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죠. 호손 실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험을 주관했던 하버드 사회학 교수 엘튼 마요는 빛의 변화를 통해 직원의 생산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는 조명을 가장 밝게도 바꿔보고 어두컴컴하게도 바꿔보는 등 다양한 환경을 직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든 생산성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에서 생산성은 대폭 증가했죠. 결국 생산성과 조명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실험은 종료되었습니다. 실험 종료 이후엔 향상되었던 생산성이 다시 실험 이전으로 돌아갔죠. 분명 무엇인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한 엘튼은 차후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국 답을 얻게 되는데요. 직원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자신을 관찰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이러한 실험에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동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인식 탓에 생산성이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손효과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하거나 직장에서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준비하거나 연습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완전 글러먹었구나 했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문이 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무대 체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오히려 능률이 향상되는 사람들, 모두 호손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우리는 팀 구장에서 경기하는 홈 경기라 유리하다, 혹은 상대팀 구장에서 경기하는 원정 경기라 불리하다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것도 호손효과가 적용된 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홈 경기의 경우 해당 지역의 팀을 응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원정 경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의 응원단 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홈 경기에서 선수들은 많은 팬들의 응원 소리에 사기를 얻어간다고 합니다. 한편 호손효과는 의학적 연구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는데요. 몇몇 환자들은 자신이 관찰 대상이 된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플라시보 효과가 작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호손효과처럼 단순한 물질적 환경이나 보상이 아니라 남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